지난 10월 3일 인천공항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네팔에 봉사활동 가거든요. 의료봉사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병원 원래 이제 봉사단을 만들어서 경주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께서 조계종에 사는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지라고 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이들은 불교계 이주지원단체 마주협이 주최하는 해외 의료봉사의 단원들인데요. 할머니와 함께 온 손자들까지 모두 35명이 참가했습니다.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할 겸 애들이 앞으로 자기가 가는 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름하여 나마스테 네팔 앤 코리아. 그 나눔의 기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나라 네팔. 부처님이 태어나신 성스런 이곳이 봉사단원들의 목적지입니다. 봉사지역으로 네팔을 선택한 이유는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750도 채 안 되는 아시아 최빈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필요한 곳입니다.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길을 나서는 마주협 봉사단. 12시간이 넘는 비행 탓에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데라는 지역인데요. 히말라야 고봉들로 둘러싸인 해발 2,500m의 산간 오지입니다.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농촌 지역이죠. 첩첩산중 이 외딴 지역에 한국에서 봉사단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이 북적입니다. 나마스테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뜻의 네팔의 인사말인데요. 마중 나온 300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나마스테라는 그들만의 인사로 봉사단을 맞이합니다. 봉사단원들에게 금잔화로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는 마을 사람들. 네팔에선 인연을 만나면 환영의 의미로 금잔화를 건네는 것이 오랜 전통이랍니다. 꽃목걸이 수여식이 끝나자 이번엔 전통 공연이 이어집니다. 네팔 전통 춤과 노래까지 그야말로 열렬한 환영식입니다. 또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소중한 이렇게 환영식을 받고 오니까는 피로고 지금까지 신경 썼던 게 다 날라오고 정말 아주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아무리 많이 환자가 와도 전혀 힘들지 않게 즐겁게 기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운 충만하고 행복 충만합니다. 의료 봉사 캠프가 마련된 스리니갈대 학교. 변덕스런 고산의 날씨가 시작부터 비를 뿌립니다. 진료 준비를 하는 단원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졌는데요. 서둘러 장비며 의약품을 옮기고 학교 교실을 병실 삼아 진료 준비를 합니다.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접수 대기실은 이미 만원입니다. 대기자 번호표도 2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 운동장까지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한두 시간은 기본, 대부분이 대여섯 시간씩 걸어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된 주민들은 먼저 초진실에 들려 체온, 혈압과 같은 기본 검진을 받는데요.
놀랍게도 주민 대부분이 이런 검진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대 지역엔 병원이 없습니다. 아프면 6시간 거리의 카투만두까지 가야 하는데 다들 형편이 어려워 병원은 엄두도 못 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 병원이 문을 열었으니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요. 최고의 의료진과 진료 과목을 갖춘 마주협 의료봉사대. 비뇨기과는 동국대 경주병원의 이경섭 교수가 담당합니다. 초진을 끝낸 환자들의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환자가 많은 내과는 문성수 교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합장하며 나마스테 인사를 전하는 김종필 교수.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근육과 뼈 등을 책임질 정형외과 담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료 과목인 가정의학과는 박기흠 교수가 정성을 다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실에 마련된 간이병동이지만 중요한 진료 과목을 두루 갖춘 어엿한 병원입니다. 한켠에는 수술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무릎에서 물을 빼는 시술이 한창인데요. 여건상 큰 수술은 어렵지만 응급 환자나 간단한 시술 환자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오랜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설계골 앞에 우리 저맥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저맥낭에 염증이 찬 물을 좀 뽑아내주고 그다음 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약을 좀 주입을 했습니다. 빈발이 하루 종일 걸렸대요. 하루 종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일에 나오는 거 거슬려 보게라. 찌빵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와가지고? 야, 어디 보면 굶는 거야.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할머니. 그래도 아픈 무릎을 이끌고 산길을 넘어온 보람이 있네요. 이곳은 약국입니다. 진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이 약 복용 방법을 꼼꼼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현지 통역 봉사자들이 환자들에게 전달해줍니다. 또 바로 옆방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충제인데요. 위생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보니 기생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치약, 칫솔, 비누 등 위생도구도 선물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마스테, 존경과 감사의 인사가 오갑니다. 숨가빴던 오전 진료가 끝나갈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인가요? 네. 봉사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점심이 도착한 겁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고생하는 의료 봉사단원들을 위해 주민들이 현지식으로 마련해준 뷔페식 상차림.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단원들을 감동시킨 메뉴는 네팔의 전통빵 자파티와 쌀밥, 그리고 커리입니다. 비떨어지는 거 찍어요. 비떨어지는 거. 맛있어요 아주. 네, 이거 맛있어요.
현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한편 학교 한켠에선 뭔가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것은 바디 페인팅입니다. 네팔 국기가 참 예쁘네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가족들한테 사진 보여주면 또 어떨까 이런 기쁜 생각도 들고. 형형색색의 바디 페인팅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걸 잘 안 해봤는지 되게 그리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림 그리기를 잘 못하는데 이걸 맡아서 되게 난감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그리는 거를 애들이 보고 좋아해 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바디 페인팅과 함께 일반 봉사자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야심작은 종이 접기. 이 또한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꽃도 접고 동물도 접으며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술 봉사의 하이라이트는 연꽃등 만들기입니다. 종이컵에 어여쁜 색지를 붙여 만드는데요. 현지 아이들이 열심입니다. 제법 솜씨가 좋죠.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고 고결한 연꽃처럼 이 척박한 곳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봉사단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모델로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추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튿날 또 다른 봉사 지역을 찾아 나선 단원들. 헌데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사륜구동 차량도 바퀴가 빠질 만큼 도로는 전날 내린 비로 진흙탕입니다. 2시간 만에 겨우 도착한 투로다딩 마을. 스리자나 깔리안 학교의 학생들이 단원들을 맞았습니다. 꽃목걸이와 행운의 스카프 카타를 주며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는데요. 얼마 전 봉사대가 이 학교의 컴퓨터와 학용품 등을 기증하며 인연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도 또 그런 기구 그런 것들에 아주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서 사는데 또 이제 네팔에 있는 또 어린 친구들도 그 컴퓨터라는 그거 속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면 해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연 보살의 보시로 아이들은 이 컴퓨터를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웃 마을인 부사베다에서도 봉사단은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 튼튼한 창과 문을 선물했기 때문인데요. 시설이 낡아 그동안은 자연재해와 도난에 노출돼 있었답니다. 덕분에 지금은 안전한 학교가 됐죠. 대원들은 학교 벽도 새로 칠하며 정성을 쏟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마을은 봉사단 일원인 우르겐 스님의 고향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창문이나 문은 다 이게 나무로 돼 있고 낡아가지고 다 부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야 됐구나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또한 1년간 고장나 있던 마을 수도 시설을 수리해 식수난을 해결했습니다. 수도가 시설은 돼 있었는데 그 수도관이 노후해가지고 고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정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9개의 수도에 물이 공급됩니다. 그 시각 스리니갈대 학교에선 이틀째 무료 의료 봉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는 무대 지역 곳곳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간이 수술실에선 비뇨기과 시술이 한창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가 결국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병원도 없고 일부러 병원에 찾아갈 형편도 아닌지라 다들 이렇게 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대상으로 선도가 반영해서 잘됐다고 기분 좋다고 선도가 오늘 여기 몇 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야 오늘 헤리코트 처음에 나가라는 거야. 뛰는 간다마? 3시간 3시간 걸어서? 예 걸어서 온 거야. 병원에 왜 안 가실 수 있어요? हॉस्पिटल में कितना जानु भएको पहिला पहिला गयो त दबाई दिएन दबाई याद छैन काठमाडौँ जानुपर्छ भन्छ त्यति हो. धन्यवाद दिनुहोस्.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할아버지. तपाईँलाई के अरे खुसी लाग्यो? 기분 좋대. 가서 약 드시고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탈장까지 왔을 상황. 마주협 의료봉사단과 만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음낭수종이라고 오른쪽 음낭이 정상은 뭐 계란만한데 이만큼 부풀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빼냈는데 물 빼낸 양이 전체적으로 한 600cc 정도 빼냈으니까 환자는 굉장히 지금 무거운 느낌과 불편이 있었는데 해소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다소 재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환자는 되게 만족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둘째 날 진료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113명이가 뭐 114명. 접수해서 나도 고생했네. 그날 밤 숙소에 모인 의료진과 봉사자들, 이젠 좀 쉴 법도 한데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점검하느라 밤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네팔은 보니까 위염 그리고 이제 관절염, 그다음에 피부 질환, 안 질환 그런 질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감기 이런 질환들. F64인데 총 몇 분에 앉아 보신 거예요? 지금 차트 굉장히 많아서. 오늘 614명 봤습니다. 614명. 예. F20. 4명의 의사와 4명의 간호사가 614명이 진료했는데 저도 진료 많이 해봤는데 오늘만 614명. 오늘만 614명 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료한 환자만도 1,200여 명. 힘은 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있고 따뜻한 밤입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자리한 산간오지, 무대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봉사단원들. 무대 지역을 떠나기 전 그들에겐 수행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진료소로 사용했던 스리니갈대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새 화장실을 지었는데요. 단원들이 손수 페인트 칠도 하고 자비의 해우소라는 멋진 이름의 팻말도 달았습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힘을 보태자 깨끗하고 근사한 화장실이 완성됐습니다. 자비의 연꽃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화장실 현식을 끝으로 무대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이별의 시간.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봉사단원과 주민들은 삼귀일을 부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시계 등을 선물하는 봉사단원들.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만나 정이 들었으니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린 소중한 만남.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값입니다. 정들었던 무대를 떠나 마주협 봉사단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입성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곤바시에 위치한 빈민촌에 자리를 잡고 또 한 번 무료 진료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직업이었잖아요. 직업으로 하는 일이었고 여기 와서 봉사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고마웠고. 저는 뭐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은 의업은 좋은 선업을 사는 좋은 업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의료 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의료 봉사를 하면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는 건 늘 의문입니다. 제가 행복하고 제가 즐겁고 뿌듯하고 그래서 하는 거고. 무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빈민들을 위해 의료진들은 이틀간 80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해맑은 빈민촌 아이들에겐 사진이라는 추억을 선물했고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던 공용 화장실은 보수 작업을 통해 자비의 해우소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내가 뭐 준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같이 놀고 이러면 재밌고 즐겁고. 봉사는 내 마음과 몸으로 우러나서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약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이 또 봉사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길게 플랜을 가지고 설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또 그런 개인적인 또 그런 뭐 느낌, 깨달음을 또 갖고 가는 거죠.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기도 하고요. 체력이 따라주는 한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안 왔죠. 근데 지금 갈 때는 너무 기분 좋고 또 통역 분들과 너무 친해지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대원들과 주민들 간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죠. 춤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을 나눕니다.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면서 말입니다. 20년 전에 사실은 눈비니에 대성 석가사가 들어서면서 용성 큰 스님께서 네팔의 부처님이 탄생지 이곳에 한국불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여기 네팔에 와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늘 한국 부처님 탄생지에서 거점을 둬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대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그런 난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스쿨이라든가 이런 거 네팔 스쿨에서 학교를 좀 줘가지고
문화와 그런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네팔에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현지 통역사들과 35명의 봉사대원들이 부처님의 나라에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이 땅에 핀 희망을 바라보며 환희심으로 가득했던 8박 10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마스테 네팔, 땡큐 코리아.